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멘트를 부어라. 시멘트 건물이다. 시멘트가 굳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시멘트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구조물이 사실은 콘크리트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교량, 터널, 주차장, 고층 빌딩 대부분은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와 콘크리트를 완전히 다른 재료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까요? 먼저 시멘트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회색 가루 형태로 생산되며 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굳기 시작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는 석회석과 점토 등을 고온해서 소성한 뒤 분쇄하여 만듭니다. 즉 시멘트 자체는 가루 재료일 뿐 건물을 만드는 최종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는 무엇일까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물과 모래, 자갈을 섞어 만든 복합 재료입니다. 시멘트가 접착제 역할을 하고 모래와 자갈이 뼈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파트 기둥, 슬래브, 교량 바닥판은 대부분 콘크리트입니다. 다시 말해 시멘트가 재료라면 콘크리트는 완성품에 가깝습니다. 빵으로 비유하면 밀가루가 시멘트이고 완성된 빵이 콘크리트인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시멘트가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품질은 시멘트 종류와 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부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모래와 자갈입니다. 의외로 가장 비중이 작은 재료 중 하나가 시멘트입니다. 그런데도 시멘트가 중요한 이유는 전체를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멘트만으로는 건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멘트와 물만 섞어 구조물을 만든다면 강도도 부족하고 수축 균열도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매우 비싸집니다. 그래서 모래와 자갈을 함께 사용해 강도를 확보하고 수축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콘크리트는 여러 재료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는 팀플레이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갈은 압축력을 견디고 시멘트는 이를 서로 묶어줍니다. 여기에 철근까지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에 강하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초고층 건물과 교량, 지하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이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레미콘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의 약자로 공장에서 미리 배합한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레미콘 차량이 현장에 오는 모습을 많이 보지만 사실 그 차량이 운반하는 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입니다. 시멘트는 이미 공장에서 물과 골재를 만나 콘크리트 상태가 되어 운반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회색 믹서 트럭은 콘크리트 운반 차량인 셈입니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 자기충전 콘크리트, 섬유보강 콘크리트 같은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멘트 역시 저탄소 시멘트, 친환경 시멘트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차이는 재료와 완성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핵심 재료 중 하나이고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모래, 자갈이 결합해 만들어진 구조 재료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아파트와 교량은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작은 가루 재료인 시멘트가 모래와 자갈을 만나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건설 재료의 세계도 꽤 흥미로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